안녕하세요, 콕시입니다. 자, 오늘 전편에 이어서 패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나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조금 틀려라고 해서 반감을 갖고 듣지 마시고, 이 광택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언급을 하냐에 따라서 이 길이 정말 첨예하게 달라지는 게 광택이에요. 뭐 이 앞전에 처음 영상에도 그랬지만, 제가 광택을 어떻게 뭐 조금 무리해서 오버폴리싱을 하던 어떤 결과물을 내면 이게 내가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땐 에이 저거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제가 처음에 만든 영상도 뭐 이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. 버핑하는 방법이 기초의 버핑이기도 하지만, 업장을 차렸을 때는 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,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방법이 처음에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맞아요. 하지만 이 현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업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. 뭐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고,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광택기 듀얼 편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러면 거기에 부착되는 패드는 어떤 종류가 있고, 패드를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이 어떤 실험적인 이런 것보다는 다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테스트 영상까지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구성이나 종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사용하는 패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. 먼저 부착되는 부착면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쿠션면이 들어가죠. 쿠션면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연마면. 자, 이렇게 세 개로 통상 구분이 돼요. 자, 우선 이 벨크로는 우리가 쉽게 그냥 부직포 이 벨크로 붙고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, 이 벨크로의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해요. 비싼 패드들이 재질이 좋고 오래 가는 이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의 구성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착을 시켜 놓기 때문이에요. 특히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패드는 그 프로통상에서 제작된 패드인데, 벨크로가 일반 벨크로보다 강성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패드이기도 하고, 열이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광택기 돌릴 때 사실 이 연마면에 올라오는 열도 중요하지만, 듀얼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착된 부착면의 벨크로와 벨크로 사이에 발생되는 열 방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택기를 듀얼의 편심 운동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회전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벨크로와 벨크로 사이에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요. 마찰이,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. 그러면서 이 중간에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. 그러면 열 발생이 많아지면 이 벨크로는 금방 훼손이 되게 돼 있어요. 자기 기능을 상실을 해버려요. 광택기 막 돌리다 보면 갑자기 벨크로가 뚝 떨어져서 패드만 휙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내가 조금 가압을 한다든지 이런 연마를 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, 한번 벨크로의 접착력이 훼손이 돼 버리면 다시 복원이 되질 않아요. 애초에 구입할 때 이런 벨크로나 이런 것들도 재질이 어떤 걸 사용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하다. 이 중간에 이제 쿠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쿠션을 보면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.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, 자, 이렇게 한 겹으로만, 이 쿠션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패드들도 있고, 아직 뜯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패드들도 있고, 똑같은 스펀지 패드인데 어떤 거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한 겹으로 되어 있고, 또 어떤 패드는 얇고 어떤 패드는 두 겹인데도 얇고 두 겹인데 높고 한 겹인데 또 높고, 막 이런 들쑥날쑥이에요 패드들이. 자, 그러면 이 패드들을, 이 폼 패드는 왜 이렇게 만드느냐? 패드와 패드 사이에 이 쿠션 패드는 비틀림이라는 게 있어요. 비틀림. 뭐냐면, 제가 이 패드를 이 연마면에 갖다 댔을 때, 초반에 이제 힘이 들어갈 때, 이 고밀도의 폼을 사용한 중간 쿠션을 고밀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틀어짐이 현저히 적겠죠. 딱딱하니까.
근데 저밀도의 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틀어짐이 강하겠죠. 예. 그러면 이 비틀림이 생긴단 말이에요. 예. 비틀어짐 현상에 관여를 해요. 중간 쿠션이. 그래서 이 비틀어짐과 죄송합니다. 열 방출, 그다음에 열 가둠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이 중간 쿠션을 밀도나 비틀어짐 이런 것들을 이 세세하게 계산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냥 죄송합니다. 전화가 와서 끊어졌네요.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패드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이 비틀림이나 강성 이런 것들이 이 중간 쿠션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. 또 얘와 이 벨크로 면과 이 우리가 광택면과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쿠션 이 사이에 들어가는 본드도 상당히 중요해요. 이 열에 쉽게 녹아서 분리되는 본드인지 아니면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본드인지에 따라서도 이 패드의 내구성을 좌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폼패드 특성상 폼패드를 이제 만져보면 제가 이게 뭐 질감이 여러분들한테 표현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그리고 얘는 딱딱해요. 자, 두 가지의 이 폼패드가 있어요. 자, 두 가지 폼패드가 있는데 이 폼패드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말랑말랑하다는 것은 내가 밀착면에 마찰시키는 이 마찰력을 높이는 걸까요? 낮추는 걸까요? 현저하게 낮추겠죠. 반대로 이 밀도가 높은 딱딱한 거는 제가 설명을 좀 거꾸로 드렸는데 이 스펀지는 뭐 똑같아요. 이 폼이라는 거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특성이 있어요.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딱딱하고 무겁고 이 탄성의 복원이 늦어요. 이 눌렀을 때 다시 빠져나오는 이 복원력 있죠. 이게 늦어요. 그리고 이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볍고 탄성 복원력도 빠르고 또 밀착됐을 때 밀착 압력이 현저히 낮겠죠. 가볍고. 자,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. 이 밀도에 따라서. 그래서 밀도가 높은 패드들은 강하게 눌러도 이 쿠션이 들어가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 마찰을 강하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통상 이 밀도가 높은 재질의 폼패드일수록 강한 연마에 사용하는 폼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밀도가 낮은 이런 말랑말랑한 패드일수록 점점 그 아래라고 보시면 되죠. 오일이나 이런 레진의 성분들을 이렇게 입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뭐 왁스를 입힌다든지 뭐 이런 용도의 마무리용 초극 마무리 용으로 쓸 때 이런 말랑말랑한 패드를 많이 쓰죠. 장단점을 극명하게 구분시키는 열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딱딱한 패드는 열이 현저하게 빨리 올라요. 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. 이렇게 올라가다 한 번에 쭉 올라가요. 그래서 열에 의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이 밀도가 높은 패드일수록 열 방출 관리를 잘 하면서 광택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. 반대로 이 패드는 말랑할수록 열이 덜 오르겠죠. 왜냐하면 마찰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으니까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.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열을 충분히 식혀주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도장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.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 양모까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찍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네요. 이게 제가 시간 판단을 잘 못해서 오늘은 그러면 이 폼패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양모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폼패드도 요만큼인데 사실 양모는 무궁무진한 이 양모의 뭐 곱슬이냐 직모냐 뭐 이제 반곱슬 그거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 모의 길이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 이 중간에 사용되는 이 쿠션 패드의 두께나 높이 이 각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상당히 많은 이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양모예요. 그래서 양모는 조금 길게 설명이 필요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폼패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, 폼패드는 결론은 밀도다. 밀도에 따라서 내가 딱딱한 면
당연히 마찰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도 빨리 나는 대신에 연마제를 강하게 밀착시키기 때문에 강한 연마에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밀착되는 밀착면의 이 압력이 이 상대적으로 고밀도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연마가 가능한 거다.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패드를 골랐을 때 손으로 만져서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연마력까지는 요 패드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이런 말랑말랑한 부드러운, 내가 예전에 마감에 주로 썼던 이 폼패드에 나는 마무리 약재만 썼다면 이제는 응용을 해보는 거죠. 이 폼패드에 강한 초벌 약재도 한번 써보세요.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. 이런 부드러운 패드를 썼을 때는 3000 끝까지 내가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죠. 3000방의 연마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신차 폴리싱 할 때 이거를 내가 막 양모까지 돌리고 막 할 필요 없이 조금 애매해, 마감 컴파운드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. 그러면 초벌 컴파운드 가지고 이 부드러운 양모를 써서 한번 쳐보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. 자, 요렇게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, 또는 하이그로시 작업할 때 내가 양모를 한번 치고 나서 가볍게 이 마감을 쳤는데 양모 데미지가 계속 남는다. 그러면 약을 바꿔보는 거예요. 바란스 9의 뭐 13mm나 이런 약재에 부드러운 폼패드를 조합해서 써보는 거예요. 13mm 굉장히 날카로운 연마제잖아요. 거기에 이런 부드러운 패드를 썼을 때 그러면 하이그로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, 깨끗하게 마감면까지 나와요. 그리고 초벌에 썼던 초벌의 양모 데미지까지 거의 다 잡아요. 자, 이렇게 조합을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가 이 업을 할 때 굉장히 큰 하나 이제 노하우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떤 도장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조합을 내가 딱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약도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조금 골고루 좀 써보시고, 이 패드도 한 종류만 쓰지 마시고 밀도별로 좀 구분해보고, 이 높이도 높은 것도 써보고, 때로는 좀 얇은 폼패드도 좀 얇은 패드들이 있죠. 얇은 패드들도 한번 써보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. 결론은 그거예요. 내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. 그것만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영상을 항상 둘이 뭉실하게 찔러서 둘이 뭉실하게 올리는 것 같은데, 나름의 좀 정성껏 이 조금 머릿속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려야지 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면서 찍고 있으니까요. 뭐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에요. 이 제가 찍는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이 업을 처음에 오픈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요. 이 업을 뭐 몇 년 동안 하시고 이런 프로분들은 굳이 시청 안 하셔도 되는 거 패스하시면 되고, 이 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다 싶으면 이 내용을 이제 계속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이 높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 다음 편에 이제 양모도 준비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싱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코팅제 종류 선별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코팅의 도포와 버핑의 상관관계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샵의 환경이 어떻게 중요한지, 뭐 이 습도와 온도가 왜 우리 코팅에 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현업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모르시는 것들은 인스타그램 오셔서 DM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. 뭐 지나가다가 이제 샵에 방문해서 이제 도움도 드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,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이 영상이 뭐 저에게 이윤을 남기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질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